Avengers!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개봉한 캡틴 마블까지 11년 동안 21편의 영화로 만들어온 탄탄한 스토리의 마침표를 찍은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전부터 전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영화계 기록들을 갈아치웠던 그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3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면서 10년간 왕자의 자리를 지켜온 아바타를 제끼고 역대 글로벌 흥행 기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도 다행인 게 엔드게임은 제작 비용으로만 4천억 원, 마케팅에 2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어벤져스 영화 중 총 8작품의 블랙 위도로 출연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솔로 무비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타노스와 1대1로 맞다이 중 왼쪽이 심하게 망가졌던 아이언맨의 헬멧을 엔드게임에서 다시 보면 망가진 부분이 오른쪽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중 가장 센 히어로가 누구냐는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엔드게임에서 유일하게 타노스와 맞다이 중 포도주스로 만들어버릴 뻔한 히어로는 스칼렛 위치입니다. 나머지 어벤져스는 스포일러 대마왕으로 불리는 톰 홀랜드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보안이 중요했던 엔드게임의 전체 대본은 배우들에게조차 숨겼다고 합니다. 영화의 전체 대본을 본 배우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밖에 없었습니다. 마블 덕후만 한다는 하워드 덕이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워드 덕이 처음 등장했던 1973년 캐릭터의 겉모습이 도널드 덕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즈니가 마블에게 캐릭터를 바꾸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마블이 디즈니의 한 부분이 되었네요. 마블 덕후가 아닌 저조차도 보고 감탄했던 엔드게임의 마지막 전투 장면은 1400명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16주 동안 작업해서 완성했습니다. 너무 많은 CG를 사용해서 생긴 오게티. 타노스와의 대결 중 박살났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멀리서 볼 때 멀쩡해졌다가 클로즈업 샷으로 돌아오니 다시 망가져 있습니다. 엔드게임이 나오기 전 티저 영상에서는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같은 장면에서 방패가 박살난 부분을 감추었지만 티저가 아닌 영화에서 방패가 멀쩡한 거 보니 CG 입히는 걸 잊었나 보네요.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역을 연기한 크리스 햄스워스와 크리스 에반스의 출연료는 대략 180억 원이었습니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의 출연료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임금 인상을 받았네요. I can do this all day. 저도 이름을 크리스로. 살찐 토르의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크리스 햄스워스. Is he asleep? No. I'm pretty sure he's dead. 다행히 그 모습은 약 35kg 무게의 분장용 실리콘으로 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I love you 3000. 엔드게임의 명대사 중 3천만큼 사랑해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딸이 로버트에게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호크아이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으로 연출된 엔드게임의 프롤로그는 원래 인피니티 워의 피날레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쟁 후 슈퍼히어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례식까지 치러준 아이언맨. 그에 비해 블랙 위도의 죽음은 영화에 길게 비춰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2020년 5월 블랙 위도의 솔로 영화가 드디어 개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캇이 들고 있던 음식을 떨어뜨린 후 헐크는 분명히 2개의 타코를 스캇에게 건네주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의 타코가 사라집니다. 앤트맨이 양자 영역에서 돌아온 장면을 보면 영화 행오버로 유명한 한국인 배우 켄 정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지구, 아니 전 우주를 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쌓은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소울 스톤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블랙 위도우. 모든 스톤을 모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힘을 버티면서 스낵과 함께 절반이 사라진 인류를 되살려낸 헐크. 자신을 희생하며 마지막 핑거 스냅으로 인류를 구한 아이언맨. 천만 개 이상의 미래를 보고 단 하나의 방법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닥터 스트레인지. 하지만 인류를 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는 이 쥐가 아닐까요? 만약 이 쥐가 앤트맨을 양자 영역에서 구출해내지 못했다면 시간을 돌릴 수 없었고 스톤을 다시 모으지 못하며
사라진 절반의 인류를 되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쥐에 대한 이야기는 마블 팬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며 이 쥐를 주제로 한 포스터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새로운 여왕 발키리와 대화를 나눌 때 수염이 짧았던 토르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주로 떠날 생각에 추웠는지 긴 수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언맨 수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인피니티 워까지 개발된 수트는 모두 전투력을 높이는 변화를 거듭했지만 엔드게임에 등장한 수트 마크 85는 나노 테크놀로지를 통해 내구성과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타노스와 거듭된 싸움을 통해 전투력 향상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인지한 후 스톤을 모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인피니티 워의 전투 장면과 엔드게임의 전투 장면을 보면 아이언맨의 힘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 보이던 아이언맨이 자신을 희생하며 인류를 구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거듭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11년이라는 기다림이 아깝기는커녕 앞으로 11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계속 이어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벤져스 시리즈. 비록 인피니티 사가의 스토리는 끝이 났지만 엔드게임 이후 벌써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개봉했고 2020년 5월에는 블랙 위도의 첫 싱글 무비가 개봉 예정인 걸 보면 마블의 슈퍼히어로 대작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오게티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